멀게만 느껴졌던 외국인들이 이제 생활 속 우리의 이웃으로 성큼 다가서면서 우리 사회도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앞서 보신 사건의 피해자 조 씨도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조 씨가 숨지기 직전 마지막 야근을 함께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3명. 누가 무엇 때문에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지난 15일 취재진은 대구에서 숨진 조 씨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거 어떡한 건 내가 어떻게 뭘 하겠는데 뭘. 내가 우리 아들을 너무 불쌍해가지고. 막내 아들인 조 씨는 어머니를 모시며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참 우리 막내여 내하고 같이 있으면서 참 너무나 고생 많이 했구만. 참 여 갈립이고 뭐 방세고 지가 혼자 뭐 돈 때문에 벌어가지고 참 지 혼자 낸다고 고생 너무 많이 했구만. 그런 조 씨를 누가 왜 살해한 것일까? 주변 사람들은 평소 조 씨의 대인 관계가 원만했다고 말합니다. 조금 내성적이면서 크게 말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 누구한테 막 악하게 대하고 그렇지도 좀 않은 편이고 자기가 앞장서서 일을 하는 편이지 다그쳐서 하는 편은 아닙니다. 조 씨는 야근을 시작하기 전에 현금과 수표로 월급을 받은 상태였는데 발견된 조 씨의 시신에서는 지갑이 통째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공장 내부에 있는 집수조 끓는 물에 시신을 버린 것으로 보아 용의자는 공장 내부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 포대에다가 시신을 넣어가지고 묶고 그다음에 저 옆에 화장실 가면 그 벽돌이 있어. 예. 그 부릅고 예. 그걸 3개 달아가지고 꺼내 묶어가지고 이거 넣어버렸지. 조 씨와 함께 야근을 했던 사람은 모두 3명. 그런데 이 중 예뜨라는 이름의 외국인 근로자가 공장에서 악취가 나자 갑자기 잠적했습니다. 또 예뜨가 야근을 마친 뒤 조 씨와 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샀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9일째, 경찰은 예뜨를 살인 혐의 등으로 검거했습니다. 야간 작업을 마친 예뜨가 월급으로 받은 돈을 뺏기 위해 조 씨를 망치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공장 안 집수조에 버렸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사인은 그 두개골 한물 골절, 정수리 골절 좀 딱 찍으면 죽잖아요. 망치로. 완전 끊어지라. 그러니까 이 30분에 충분히 가능하기라. 찍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뚜껑 열고 넣고 충분하기라. 검거 당시 예뜨는 조 씨의 지갑은 물론 오토바이 열쇠까지 갖고 있었지만 완강히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사람은 안 죽겠다고 부인하는 기라. 그리고 진술이 1회부터 7회까지 받았는데 한 번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전부 다 번복하면서 분리하면 모른다고. 그러나 조 씨가 월급으로 받은 수표를 예뜨가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수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윤락가에서 과대로 사용이 드러났고 여관 드러났고 중구에 드러났고 그다음에 여기 북부정에서 이제 MP3 구입한 것이 드러났고 다 드러나는 기라. 몇 달 전부터 이 공장에서 일했다는 예뜨. 처음에 어떻게 채용하시게 된 겁니까? 외국인들이 가끔 한 번씩 일로 공장 앞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할 사람 필요하냐 물어보면 그때 가끔 일용직으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받았는 직원입니다. 그는 2003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뒤 지금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습니다. 조선소 일하다가 뭐 버릇이 안 좋고 사람도 많이 하고 성기가 와이드 하니까 사람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고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다른데 포항을 도망갔다가 손버릇이 안 좋다 이제. 그 훔치고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이 여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유흥비로 돈을 많이 필요하게 된 거지.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보니 경찰은 잠적한 예뜨를 추적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알려진 것이라곤 예뜨라는 이름과 우즈베키스탄 출신이라는 사실뿐.
그러나 나중에는 카자흐스탄 출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건도 없고 인재상 나무도 없고 없어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에 사는 연수생으로 부동산 3년간 다 추적을 했어요. 하는 일이 비슷한 이름은. 그러니까 나오더라고. 카자흐스탄. 숨진 조 씨에게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애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조 씨가 평소 예뚜와 술도 자주 마시며 친구처럼 잘 대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이좋게 지냈어요? 친구요. 네, 친구. 예, 이렇게 술 먹고도 계속 하고 같이 내가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나한테 말해 일 잘해 어디 가도 술 먹고 또 하고 같이. 서울 가리봉동의 시장 골목. 대여섯 명의 남자가 한 남자에게 문매를 때리고 흉기까지 던집니다. 멀리 날아간 칼을 황급히 주워가기도 합니다. 이들은 떼지어 다니며 주변 상인들을 위협하는 중국인들입니다. 늘 몸에 흉기를 지니고 다니면서 걸핏하면 상인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 애들은 우리 중국 영화를 보다시피 요 등에서 칼을 많이 끄잡아낸단 말이에요. 요 등에 칼을 많이 차고 다니죠. 그 10명에 한 9명은 칼을 차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천재집 싸움은 막 숨쉬고 있고 그리고 이런데 오줌 싸자는 얘기를 못해 가면은 와서 막 빼거지를 몰려서 막 지옥하니까 죽어나가 뱃살. 일부 상인들은 업소 입구에 CCTV를 설치했고 여기에 가스총과 전기 충격기, 심지어 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방검복까지 입고 일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체육관에 피트서기가 3명이 안 되면 날이 새질 않았어요. 하나같이 다 묻지 마시게요. 또 중국인들은 보복 성향이 강해 상인들은 피해를 당해도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다며 두려워합니다. 겁나서 혹시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장관 나르고 나서 죽이면 피부까지 막 무섭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고도 남으니까. 중국 동포 임모 씨는 지난 2000년 중국 폭력배와 친구의 싸움을 말리려다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말리다가 애들이 내면 칼도고 덤비다 보니까 나 찍고 그 당시에 나는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불법이니까 병원하고 수술도 안 해주시고 10시간 넘었을 거예요. 보호자가 나타나가 돈을 2천만 원 들고 수술을 했는데 손 탁가락 다 부러진 거하고 심줄이 이제 피가 안 통해 마지막 절단이 됐어요. 지난 4월 경찰은 이들 중국 폭력배 두목급 7명을 포함해 3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검거된 지 6개월. 서울시내 중심가에서 활극이 벌어졌던 가리봉동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가리봉동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순찰 준비를 마친 동사무소 직원들이 방검복을 입습니다. 거리 순찰을 하면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할지 아니면 싸움이 벌어졌다 할지 우리 직원들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제 안전위에서 입고 갈 필요가 있겠죠. 경찰도 아닌 동사무소 직원까지 방검복을 입는 동네. 무엇이 아직도 이들을 위협하는 걸까? 지난달 24일 추석날 밤 저녁부터 많은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취객이 많다 보니 거리에선 크고 작은 시비가 붙고 직접 치고받으며 싸움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리봉동은 여전히 폭력이 빈번한 곳이라고 상인들은 입을 모읍니다. 이해를 몰랐어요. 무슨 대한민국에 지금 백주대나 이런 사회가 있냐 할 정도. 지금도 그렇게 무식하게 해요. 막 이런 거 시멘트 벽입니다 그냥 막 쥐어 박아버려서 사람 뻗어버려요. 지나가다가 어깨만 부닥치도 그거 갖다가 이 쌈박질을 해요. 그래갖고 큰 쌈이 됩니다. 우리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덤프들 지나가면 스스로 피하지 한국 분들이. 그러다 보니 동네를 떠나는 주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집을 팔거나 외국이나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못 살겠다고 이제 전세금 빼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되게 여기는 좀.
이런 상황을 경찰이 막을 순 없는 것일까? 이제 우리나라 주민이 신고하는 백차가 오면 백차에 한 100여 명이 둘러싸고 백차가 나가지. 우리 직원도 실제 겁을 먹고 현장에 나가지를 못해요. 지난 11일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태국인 마약사범 4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복용한 마약은 야바라는 신종 마약. 환각성 중독성이 필로폰보다 3배나 높습니다. 그런데 야바 판매책을 수사하던 경찰은 태국 근로자들이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한테 사먹었다. 그 마약을 구입하게 됐다는 진술을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그 사람은 태국 조직폭력배입니다. 또 그 사람을 이름을 댔을 적에는 자기들이 언제 보복당해서 죽을지 모릅니다.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야바 판매를 주도한 인물은 태국인 불법 체류자인 30살 부하가오. 태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 폭력 조직을 조직해 야바를 강제로 팔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걸 속칭 이제 장글도라는데요. 조직원들이 만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다녔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들은 흉기를 직접 제작해 근로자들을 위협했습니다. 일단은 줘놓고 공장 같은 데 알고 월급 날짜를 다 아니까 그때 월급 탈 때쯤에서 가서 수금을 했고 수금이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이제 폭력을 행사한 거죠. 지난해 법무부가 발표한 외국인 범죄자 수는 17,000여 명. 지난 2000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숫자입니다. 또 범죄 항목별로 보면 살인 71%, 성폭력 62% 등 강력범죄 증가율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성폭력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성폭력, 그 실체와 문제점을 추적했습니다. 지난 7월 7일 아침 112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입니까? 폭행 강간 누가 그랬는데요? 외국인이요. 저희 집 옆에 사는 사람들. 옆집에 사는 외국인이 폭행 강간했다고요? 예, 빨리 와요. 알았어요. 현장은 한 다세대 주택 2층 집이었습니다. 몹시 흥분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저희 경찰을 맞이했고 저 문을 열고 저희들이 확인해보니 외국인이 나체로 누워있었고. 문제의 외국인은 34살 파키스탄인 아메드. 그는 피해 여성과 같은 다세대 주택 이웃으로 먼저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길에 파키스탄인하고 집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아는 척을 해가지고 파키스탄인이 아가씨 집 앞에 가서 술 한잔 하자. 그래 권유를 하는 바람에 이제 남자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메드는 나가려는 여성을 5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했습니다. 그러나 아메드는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극구 부인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태연하게 시종일관 부인했습니다. 그때는 술이 좀 깬 상태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술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술 취해서 우발적으로 강간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포르투갈인이라고 속이고 한국말을 못하는 척 연기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포르투갈인이라고 한국말 할 줄 아냐? 물어보니 자기는 전혀 모른다. 그 정도만 대화를 했고 피해자가 워낙 흥분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외국인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때릴 듯이 하니 자기가 답답해서 나중에 한국말을 잘 하더라고요. 심지어 경찰관한테 형님 하면서 형님 저는 안 했어요. 경찰은 당시 이웃들의 얘기로 성폭행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난데없이 말이 모파를 덮으시고 할아버지라고 막 뛰어들어와요. 그래서 왜 그랬나? 할아버지 잠바 좀 주라고 그래. 왜? 그래 보니까 속이 보니까 알몸같이 보여요. 그래서 입어라 입어라. 그럼 입고 이제 나갔죠. 새벽에 한 4시 한 5시 못 끝냈을 겁니다. 예. 올리브가 들어오는데 무슨 여자 목소리가 간다. 간다는 소리 들리세요. 결국 아메드는 구속됐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후 피해 여성의 상태는 어떨까? 그녀는 사건 직후 성폭력 지원센터를 통해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 4월 초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 20대 정신지체 장애인 여성과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옷차림이나 옷 매무새 같은 게 조금 이상하니까 어머니 혹시 몰라서 이제 손을 잡고 이제 같이 억지로 강제로 데리고 오신 거죠. 진단 결과 장애인 여성은 임신 부주. 여성은 아직 미혼인 상태라 의사는 조심스레 아기 아버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아빠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봤죠. 그 지체 장애인이 표현을 안 해요. 자기는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인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임신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피부가 좀 검은 것 같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검다. 피부가 검다는 말에 의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떠올랐다고 말합니다. 부산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으니까 혹시 그런 노동자들한테 성폭행을 당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민영사한테 전화를 했죠. 신고를 받은 경찰은 탐문 수사에 들어가 지난 5월 초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어디서 주로 처음에 만나게 됐고 그 동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수사를 차관을 해가지고 그 주변에 그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채용해서 하는 그 공장 이런 쪽으로 탐문을 하다가 이렇게 검거된 용의자는 33살의 방글라데시 근로자로 불법 체류 상태였습니다. 외국인은 같은 버스에서 자주 마주치는 장애 여성에게 접근한 뒤 여러 차례 여관에 데려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마 교통수단, 버스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을 아마 같이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서 서로 한두 번 이렇게 만나다가 이제 아마 데려간 것 같아요. 하지만 경찰에서 성폭행 용의자 외국인은 피해 여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어 능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한 6세, 7세 굉장히 뒤떨어지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본인은 아마 알고 있었지만 자기 그 범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서 아마 부인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저께 통화가 된 장애인 여성의 오빠는 정신도 온전치 못한 동생을 임신까지 시킨 외국인의 범행에 증오심을 드러냅니다. 대화를 하겠습니까? 지사들도 때문에 언제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까? 조사한다고 이제 그게 못 가놨거든요. 다들 그걸 하나 쓰겠습니까? 이 사건을 접하면서 취재진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여성 성폭행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같은 서남아시아 쪽 외국인들의 사건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서남아시아 쪽 분들이 여성 상대로 아무래도 이슬람 문화 자체가 여성에 대한 인권 자체가 개념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남성이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네 관습과 가치관대로 생활을 하려 그러니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가치관과 관습이랑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한국 여성을 노리는 더 큰 목적은 결혼. 결혼을 통한 대한민국 영주권 취득입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해 2년이 지나면 실질 심사를 통해 한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남아시아 근로자들 사이에는 이른바 한국 영주권 취득 매뉴얼이라는 문서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됐죠. 무조건 한국 여자를 임신시켜라. 아주 이런 사이에서는 굉장히 거의 지침처럼 정말 인터넷을 통해서 이메일로 주고받거나 위장 사기 결혼 대상이 그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또 소외계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계층의 그 위치를 악용해서 이제 결혼을 하거나 또는 고령의 여성하고 보통 20년, 25년 차이 나는 그런 고령의 여성들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그렇다면 외국인과 결혼한 이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지난 4일 취재진은 외국인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유모 씨를 만났습니다. 유 씨는 처음 영어 채팅 사이트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루에 한 3번, 4번씩 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전화를 계속 하면서 엄청 사람 마음을 들게 공정심 유발도 해가면서 이렇게 막 불쌍한 척도 해가면서 막 이렇게 사람 마음을 자꾸만 이렇게 끊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두 번 더 만나고 하다가는 정이 드는 거예요. 당시 남편은 위조 여권으로 입국한 상태. 하지만 한국인과의 결혼으로 정식 비자를 받은 남편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자기 성향
신경이 안 차게 좀 얘기를 안 들어주거나 이러도 금방 그게 폭발하는 거예요. 욕이 막 나오고 방을 화내고 그냥 꽉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뒤로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머리채 잡고서는 막 흔들고요. 물건 집어 던지고 그때 애기가 이제 옆에다 누워 있었는데 모통 있잖아요. 그것도 던졌대요. 그래서 애기한테 칠까봐 친구가 이제 애기를 업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밀고 그러면서 이제 멍들었는데 그때 팔이랑 다리 쪽 거의 자주빛 나게 했거든요. 네. 폭력뿐만 아니라 외도도 빈번해졌습니다. 그 사람 스타일은 먼저 이승구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는 외박을 했대나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결국 유 씨는 이혼하려 했지만 남편은 영주권을 포기할 수 없다며 거절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 씨를 더 힘들게 만든 건 남편을 돕는 외국인 지원단체들의 이해하지 못할 태도였습니다. 너무 흑고가 심해요. 이혼하겠다는 것까지 자기들이 나서서 완전히 반대를 하고 거의 무슨 치료를 협박식으로 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뭐 단순히 장난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무조건 치료를 하려는 그런 의도밖에 없어요. 서울과 수도권 도시를 비롯해 전국 곳곳엔 이미 외국인 집단 거주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강력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외국인과 갈등을 겪는 원주민들이 지역을 떠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거주 외국인이 가장 많은 경기도 안산시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역 화장실에서 토막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1월 말 경기도 안산에서 충격적인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숨진 30대 여성의 몸통과 두 팔만 담겨진 여행용 가방이 발견된 것입니다. 열어보니까는 다른 문짝이 보여요. 이건 다른 사건이 아니고 토막 사건이다. 우리 직감이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신의 얼굴과 손목이 없다 보니 피해자 인적 사항 파악이 어려운 상태. 다만 시신을 싼 쓰레기 봉투 사용 지역과 여행용 가방을 판매한 곳이 안산 원곡동이라는 사실만 알 수 있었습니다. 안산이 쓰레기 봉지 판매하는 데를 전부 탐문을 한 거예요. 어디 누가 다 갔는지. 그러고 보니까 원곡동에 이제 저기 라는 할인마트가 있어요. 거기서 사간 거야. 그러면 최소한 이놈이 이 주변 사겠구나. 할인마트 주변 지역을 샅샅이 탐문한 경찰은 살해된 한국인 34살 정모 씨 집을 발견했습니다. 또 이 집 옥상에서 정 씨의 잘려진 두 다리를 찾아냈고 인근 야산에서 머리와 두 손목을 찾아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8일 만에 중국인 용의자 36살 손모 씨는 검거됐습니다. 나 술 많이 먹었어. 중국에 컵이 6개 먹었으니까 술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이 여자 싸웠을 이 여자 죽으니까 죄송합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인 손 씨는 애인 관계였던 정 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손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버렸습니다. 테이블에 쓰러지니까 다시 목 올려서 죽였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끌고 가가지고 어디를 벗기고 화장실에 이제 싱크대에 있는 칼과 망치를 이용해서 절단을 해가지고 시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얼굴과 손을 분리해 각각 다른 곳에 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토막내서 동서남북으로 보내버리면 진짜 못 잡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팍 숨어버리고 그 범행을 알더라고 걔가. 심을 확인하는 게 손하고 얼굴 나오니까 그 두 개는 묻어버리고 나머지는 전체를 보내고 완전히 지능적이에요. 외국인 밀집 지역 특유의 분위기도 사건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방송이 그렇게 많이 타고 전단지를 수천 장 뿌리고 탐문 수사 그렇게 해도 주변에서 이름 한 번도 안 나왔고
제보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현재 안산시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2만 6천 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안산 단원구에서는 살인 등 강력범죄가 지난 2005년보다 지난해 32%나 증가했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얼굴에다 멋을 찌그러버리고. 예, 염산, 예. 그러니까 무서워서 누가 이렇게 해서 말을 못 건다고. 그러니까 밤에 나는 7시경으로 안 나가고. 그렇다면 안산 원곡동의 실상은 어떨까? 서울에서 불과 30분 거리이며 국내에서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사는 안산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밤 10시 외국인 밀집 지역. 외국어 간판들이 즐비하고 국제 전화방, 식료품점 등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공원과 놀이터에는 술 마시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주민들이 우범 지역이라는 이유로 기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쪽에 있는 애들이 그러고 안 잡는 거야. 그냥 빠지는 거야. 취객이 많다 보니 폭력 사건도 빈번합니다. 저희가 이제 상당히 위험해요. 술 먹고 뭐하고도 막 그냥 집안에 던지고 패싸움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싸우는 게 뭐 하루 저녁이도 되면 뭐 토요일 날 이럴 때는 뭐 여기서 싸워 저기서 싸워 여기 피 흘렸네 저기 보이네 이러는데 뭐. 또 길거리에는 술병, 쓰레기 등이 넘쳐나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곳 상인들은 외국인들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쪽 써보면 이쪽 써보고 이쪽 써보고 그렇죠. 거기는 걸릴 때마다 눈 간 데마다 다 썼으니까. 싸움을 얼마나 하나 아주 지쳐나 아이고 문 닫고 휴가나 그냥 놀러 가겠다니까요. 장사하는 할 때 칼맞이 같이 칼맞이 거예요. 겁나서 무서웠어요. 손님인가 저게 오늘 한순간에 그러니까 그냥 술 먹고 막 뭐 던지고 또 칼 차고 다니고 막. 흉기를 소지한 중국인들이 많다 보니 섬찟한 상황들도 생깁니다. 제가 이런 시간에 우리가 쇼파식인데 그냥 한 달만 의자부터 칼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남만 투자 시간에 나중에다 빠지면 안 되니까 빠진 거예요. 지속적인 단속 덕분에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는 주민들. 그러나 새로운 외국인들이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언제 다시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한족들 특히. 여기서 한국 문화 좀 배워갖고 나가는 거야, 쉽게. 그래, 여기가 계속해서 시끄럽게 그렇게 되고 그랬어. 자정이 넘은 시각 경찰이 순찰을 돕니다. 안산경찰서에는 외사특별팀이 운영돼 치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방검복도 착용하고 또 3단봉, 전자충격기, 또 이렇게 권총, 또 수갑, 기본 장구는 다 이렇게 휴대를 하고 순찰을 하고 있죠. 거리 곳곳에는 CCTV가 설치돼 있고 지구대 사무실에서 항상 감시하고 있습니다. 새벽 2시 경찰서 지구대. 술에 취해 칼부림을 한 중국인이 지구대에 연행됐습니다. 이 남자는 지구대 안에서 난동을 부리더니 급기야 자해소동까지 벌입니다. 이곳 외국인 거리엔 유난히 다방이 많이 눈에 띕니다. 단원구만 해도 2년 전보다 155곳이 새로 생겼습니다. 다방 한 곳을 들어가 보니 손님 종업원들은 모두 중국인이었습니다. 메뉴판 주세요. 메뉴판을 달라고 하자 벽에 걸린 메뉴판을 통째로 떼어올 정도로 정상적인 영업은 아닌 듯 했습니다. 티켓 영업을 하는 다른 다방에서는 한국인 종업원들이 외국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문을 안 열어줘요. 전화 들어가고 알아서도 그러세요. 누구 갖고 아가씨랑 연애하는 것 같아요. 우리 무슨 눈사람 골반도 아니고 아가씨랑 돈 주면은 같이 잘 쓰는 줄 알아요. 그럼 커피값 하나 넣으면 뭐 아가씨 연애하는데 얼마나 안 한다고. 아가씨도 오고 아가씨도 다 하는데 왜 안 하냐고 딱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것에 나이 좀 있는 분위기에서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취재진은
학교를 마치고 나오는 여학생들에게 동네 분위기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술 먹고 지나가는 아줌마나 언니들한테 막 다가가고 끌고 가는 거는 봤는데? 강제로? 네! 밤에 외국인들 많으니까 하고 가야 찾아가요.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은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심했습니다. 안산역에서 막 장난이에요. 생활하기 어떠니? 짜증나. 나 혼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 외국인 따라오는데 살면서 또 차오는 것 같아. 실제 주변 환경 때문에 학교를 옮기는 학생도 많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몇 명 전학 갔니? 아니야, 우리 반만 두세 명이면 짱만 하고 싶은데. 왜 전학을 갔니? 여기 그 사람 외국인 때문에 안 좋다고. 너무 위험한 것 같다고요.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살아온 원주민들은 안타까움을 호소합니다. 아니, 외국인 소리라니까 우리가 장가, 외국 사람이 다 그건 모르겠어. 하면서 우리 놈이다 어려서 그런 걸 하니까 짜증나더라고. 밤에는 못 나가요, 그리고 갈 길이 지금을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 엄청나게 이런. 진짜 내 생각일 때 그래서 짝좀 몰아내서. 외국인 범죄는 국내 범죄와 달리 검거율이 낮고 또 미제 사건으로 남는 확률이 훨씬 높아 수사당국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 수사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외국인 범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6월 초 경기도 안산의 주택가에 한 여인의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줌마가 소리 지르고 좀 있다가 한 번 또 지르고 계단선 6개쯤 올라가니까 영상 확 풀었다 하더라고요. 빌라 계단을 오르던 40대 김모 여인의 얼굴에 누군가 화학물질을 뿌린 것입니다. 막 산에 타고 들어가는 중이라 빠른 거고 막 이런 저기 됐었지. 계속 뭐 도와가지고 얼굴다 뭐 이러고 막 부드러 얼굴다 먹고 뭔가 먹고 막 그게 아니면 막 타고 들어가냐고 막 이러고 있고. 급히 응급실로 옮겨진 김 씨의 상처는 심각했습니다. 화상은 이제 양쪽 팔이랑 그리고 얼굴, 눈 쪽에 있으셨고요. 깊이는 한 2도 화상 정도 되고 조금 깊은 부분도 있습니다.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얼굴 곳곳이 뭉개지고 굳어 2차례에 걸쳐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기존 막 깜짝 시커멓게 굳었다 그러고 또 얼굴을 좀 짜증나 많이 경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미 용의자로 한 중국인 근로자의 신원까지 파악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위장결혼해가지고 들어와서 사는데 이 피해자가 신고를 해서 자기네들 경찰에 입건돼가지고 추방이 됐다, 구속이 돼서 추방이 됐다, 이렇게 보복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쪽을 한 거라고 이제 피해자는 생각하고. 경찰은 이 중국인이 2년 전 추방당한 데 대한 보복 범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이 중국인을 알고 지내던 동네 주민은 현실적으로 그를 검거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랬었는데 그 애가 작년 말인가 원래 처음 나왔어요. 이름 바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그 사람을 찾아간 걸 했었죠. 근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이름 바꿔서 우리는 뭐 어떻게 찾겠어요. 우리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추적을 하고 있는데 사건 다음 날 출국한 걸로 이제 파악을 했어요. 어디로? 중국으로 들어갔죠. 지난 6월 서울의 한 재판장에서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피고인 성명불상.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이름을 몰라 성명불상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수년간 재판을 해본 경험에서 거의 없고 재판부에서도 이게 최초의 사건이 아닌가 곤욕스럽다고 할 정도로. 이 피고인은 올해 초 길 가는 행인을 때리고 돈을 빼앗으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외모로 볼 때 동남아시아인일 가능성이 높아 여러 나라의 통역을 시도해봤지만 허사였습니다. 파키스탄 네팔 쪽 그쪽 사람들하고
통역이 가능한 사람은 전화 통화도 시켰습니다. 근데 전혀 아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다. 그쪽 말이 아니다라는 통보도 받았고, 뭐 그래서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다각도로 통역을 이제 됐는데 뭐 불가능했었죠. 지문 검색 결과 신원도 확인되지 않았고 다만 몇 년 전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만 확인됐습니다. 지문 채취해서 이제 경찰청에 저기 뭐 회부도 받았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송파에서 똑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범죄 사건에 미제 사건이 많고 수사가 어려운 것은 다수의 범죄자가 신원 파악이 힘든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입니다. 신원이 파악이 되지 않으면은 업무가 어렵고, 또한 특히 외국인 사건은 범죄 이후 이동 경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수색을 하지 않으면은 주로 본국이나 다른 지역 도망을 도주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름과 신분을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신원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일선 경찰들은 말합니다. 중국에서는 호적을 마음대로 사더라고요. 서울에서는 A라는 이름으로 내가 사고를 쳐가지고 추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부산에 가서 B라는 이름으로 내가 호적을 하나 사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입장입니다. 한 80%가 지금 그런 이중 국적을 가지고 지금 중국 조선족 애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이유로 외국인 범죄와 관련해 지문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인적사항 같은 게 별도 뭐 관리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인이 입국할 때 지문 확보를 해놓는다든지 그런 걸 좀 인권 문제만 따질 것이 아니고 그런 걸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이처럼 외국인 범죄가 늘고 검거도 힘들다 보니 정부에서는 불법 체류자 단속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한 청바지 염색 공장. 출입국 관리소 단속 반원들이 나타나자 공장은 이내 아수라장이 됩니다. 비상벨이 울려 퍼지고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은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한국인 직원들이 단속 반원을 막고 몸싸움까지 벌이며 저항합니다. 불법 체류 근로자들이 하나둘 붙잡히면서 연행되지 않으려는 힘겨운 몸부림은 계속됩니다. 100명을 단속하면 200명을 줄이는 효과가 거의 안 나요. 근데 100명을 단속 안 하면 200명이 늘어나요. 우리 그 통계를 보면 그러니까 어떤 그 억제적인 조치를 만들어 놓으면 불법체류자 증가 속도가 줄어드는데, 그걸 놔두면 이제 기하급수로 늘어서 연말 되면 30만 명 선은 금방 가요. 지난 11일 경기도 한 공장. 단속반이 불법 체류 단속을 시작하자 공장주와 직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집니다. 이 업주가 저항하는 동안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도주했고 결국 업주는 구속됐습니다. 그럼 업주가 나서서 공권력을 저지할 만큼 우리 사회에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경기도 가구단지 공장. 한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된 솜씨로 일합니다. 능숙하게 기계를 다루는 모습이 전문 기술자 못지않습니다. 외국인 실업률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3대 업종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몇 명을 뽑더라도 보통 일주일을 못 버티고 이렇게 퇴사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부에서는 합법적인 근로자를 쓰라며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를 대책으로 내놨지만 이 또한 문제가 많아 오히려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는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그 사이에 연수생으로 들어왔다가 거의 다 나갑니다. 도망을 간다고. 세금이다 무슨 세금이다 띄고 하다 보니까 규제가 있다 보니까 월급을 많이 못 받고 월급 많이 주는 회사를 이동을 엄청 많이 한다고. 실제 연수생을 썼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 실패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효과적인 대안은 없는 것일까? 그 정부 정책 그 자체도
어떤 외국인의 인권과 또 외국인의 그 범죄와 이런 부분은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 노동자 하면은 무조건 이제 피해자가 또 한국은 가해자고 그 온정주의 속에서 결국은 범죄 발생이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합법적으로 한국에 입국을 해야 됩니다. 이들하고 같이 산다 그러면은 캠페인 하듯이 이 사람들에서 한국의 법과 문화, 그다음에 한국의 어떤 룰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성실하게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우범 집단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강력범죄가 늘어가고 있는 현실은 분명 대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외국인 100만 시대. 이제는 우리 사회 속의 남이 아닌 우리 사회 속의 우리를 지향하는 문제의식과 이에 걸맞는 사회적 통합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때입니다.